안녕하세요. 말랑공입니다. 지금 방에 애기 낮잠 재우고 와가지고 조금 작게 얘기해서 핸드폰 마이크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의 근황은 여전히 가정보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손과 발 껍질 상태는 보이시나요? 엄청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이제 걷기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요. 집에서 홈트 꾸준히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요즘 약간 게으르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가정보육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점점 힘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4단계가 끝나고 시우가 어린이집 가고 저도 제 생활 패턴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예 장갑 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장갑을 끼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요. 손은 이제 이 정도 펴집니다. 많이 펴지죠. 완전 쫙쫙 펴지는 건 아직도 안 되는데 이 정도 펴지고 시우 뽀로로 주스 병 같은 것도 이제 까주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약 복용 끊은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의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치료 기간 영상은 계속 올렸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블로그에 쓴 것처럼 저의 얘기를 이제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3중 음성 유방암 3기 말 환자이고요. 왼쪽 유방에서 원바람이 시작되어서 겨드랑이 전이, 쇄골 림프절 전이, 내유 림프절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바람 사이즈는 작았는데 전이가 엄청 많이 되고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에 암이 크게 몰려 있어서 의료진 분들이 조금 신기하게 보기도 하셨어요. 겨드랑이는 이미 부유방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된 3중 음성 유방암 3기 말 전조 증상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잘 알려진 유방암 전조 증상들은요. 첫 번째, 혹이 만져지고요. 두 번째, 한쪽 유방만 커지는 증상이 있고요. 세 번째, 유방 부위 피부 조직들이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젖꼭지가 습진처럼 짓무르거나 핏물이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방암이 빠르게 자라다 보면 주변 조직들을 자극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제가 경험한 것은 사실 원바람에는 혹이 있는지 몰랐어요. 원바람 쪽은 동네 유방외과 가서 선생님이 여기 혹 있는 거 모르셨어요? 라고 해서 처음 알게 됐고, 제가 처음 알게 된 혹은 겨드랑이 혹이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겨드랑이 전이가 빨리 이루어지고 겨드랑이 암이 제일 컸기 때문에 겨드랑이 혹을 처음으로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KI 지수가 여기서 KI 지수란 암의 활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KI 지수가 낮으면 암이 활발하지 않아서 좀 천천히 진행이 되고 KI 지수가 높으면 암이 활발해서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KI 지수가 94%로 굉장히 높았어요. 유방암 진행도 빨랐던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고요. 그래서 암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통증이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유방암 전조 증상 외에도 저의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특이점이 글지 않아도 굉장히 좀 걸렸었는데 요즘 몇몇 기사에서 저와 같은 증상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부터 경험했던 좀 증상들은 피부 가려움증이에요. 약간 빨갛게 두드러기가 선처럼 올라오면서 가려움증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당뇨병 전조 증상이신 분들도 있고, 어제 기사에서는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면 혈액암 1년 후에 혈액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도 보았거든요. 어쨌든 피부 가려움증이 좀 모든 질병의 전조 증상,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의 전조 증상인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수영을 꽤 오래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열감이 오르면서 피부가 올록볼록하게 선처럼 올라오면서 엄청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 선생님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고,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그때 유제품 알레르기가 조금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그냥 유제품만 조금 줄이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피부 가려움증을 몇 년간 달고 살았어요.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다들 새해 계획을 짜잖아요. 저도 2020년 새해 목표가 몸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몸을 한번 쫙 가꾸고 둘째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가졌을 때는 절대 살찌지 않게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헬스장도 끊고 1대1 PT도 끊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운동 가고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가지 않는 이틀은 집에서 간단한 홈트라도 매일매일 거의 주 7일은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20년에 좀 제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기도 조금 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고 싶은 게 막 폭발하듯이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하고 싶었고, 블로그도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재봉틀이 있잖아요. 재봉틀 실력도 잘 쌓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육아 집안일도 완벽하게 잘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 꿈이 신현모양처였어요. 밖에 일도 잘하면서 돈도 잘 벌어오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다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낮에는 육아랑 이걸 하고, 아기 재울 시간에는 남편이랑 토스를 해서 저는 바로 헬스장 가서 또 2시간 운동을 하고, 11시에 11시 12시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막 영어 공부 1시간, 블로그 1시간, 재봉틀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수면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되고, 아침 7시 되면 다시 육아에 시작을 했죠. 잠도 안 자고 할 일은 많고 운동은 매일 과하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 온몸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피부 가려움증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고, 피부 가려움증을 그래서 한 3, 4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도 계속 바꿔가면서 다녀보기도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언제쯤이지? 3월달 초? 2020년 3월달부터 침대에 누워서 왼쪽으로 누우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눕는 것도 아파서 못 눕겠고, 왼쪽 팔 올리는 것도 너무 아파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근데 워낙 1대1 PT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 정도를 참았어요. 그때 참았으면 안 됐었는데 그냥 운동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운동 때문에 근육통이라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한 달을 내리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목 뒤쪽 근육이 엄청 아프더니 목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이 아예 돌아가지지도 않고 옆으로 뭐 아래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안 움직여지고 그때부터 겨드랑이에 쓰라림과 통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렇게 아픈 상태가 되었는데도 혹시 근육통이 아닐까 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참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픈데 대체 왜 버티냐고. 근데 제가 좀 아픈데 잘 버티는 타입이고 병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을 버티는 동안 제가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다가 겨드랑이가 너무 쓰리고 아프니까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양팔을 딱 벌려서 겨드랑이를 딱 봤는데 왼쪽 겨드랑이에만 그 혹부리 영감처럼 혹주머니? 그때는 내 부유방 같기도 했었어요. 부유방 같은 혹이 이따만하게 크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없는데 왼쪽에만 엄청 크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얼마만 했냐면요. 탁구공과 야구공 크기 사이 정도? 탁구공이라고 하기엔 조금 크고 야구공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그런 사이즈 정도의 혹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한 6kg 정도 감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지방이 이제 이쪽에 몰림에서 처져서 부유방이 생겼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코시국이랑 겹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저를 살린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코로나 그냥 한 며칠 지나면 독감처럼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붐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헬스장도 문 닫게 되고 저도 갑자기 운동을 한 1주, 2주 쉬게 되었어요. 근데 이 근육통이라는 게 쉬면 좀 완화가 되고 나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쉬어도 근육통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목은 계속 움직여지지도 않고 왼쪽으로도 계속 못 눕고 팔도 못 들고 겨드랑이 쓰라림과 통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왼쪽 팔에만 피가 전혀 통하지 않은 것처럼 엄청 저려오고 등도 엄청 아프고 날개뼈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한 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잘못됐구나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통증이 나타나면 암이 이제 꽤 진행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전날 밤에 누워서 막 핸드폰으로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 증상을 검색해 보니까 검색어에 유방암도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암은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설마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부유방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계속 부유방에 대해서만 검색을 했고 부유방은 이렇게 지져서 잘라내면 된다고 그런 것도 봐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고 이것만 잘라내면 통증도 사라지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20년 4월 1일 날 유방외과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도 하기 전인데 엑스레이만 찍어 봤는데 너무 이미 겨드랑이에 시커멓게 나온 걸 동네 병원 유방외과 선생님이 보시고 최소 유방암 2기 B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유방이라고 생각했던 겨드랑이 혹이 암이 많이 커져가지고 겉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동네 유방외과 선생님도 놀라셨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검사 진단일은 4월 6일인데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유방암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진단일을 저는 4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아기가 깰까봐 살짝 조마조마합니다. 요즘 좀 컸다고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낮잠을 자지 않더라고요. 막 3시간씩 자던 예전이 엄청 그립기도 해요. 그래서 원바람과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쇄골 림프절, 내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전조 증상들은요. 우선 근육통들이 먼저 찾아오고요. 이제 암이 커지면서 암이 있는 쪽 부위로 돌아서 눕기도 힘들고 팔을 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라림이랑 통증이 시작되고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국립암센터로 가서 처음으로 찍은 펫CT에서 여기 내유림프절에 암이 2개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슴도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날개뼈 등도 아픕니다. 목도 잘 안 움직여져요. 아파서. 그냥 진짜 전체적인 상체 위주의 몸살 근육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유방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아마 원바람은 작고 전이가 빨리 된 케이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겨드랑이만 전이가 엄청 심하고 겨드랑이 암만 커진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팔 운동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더 부풀고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네, 저의 3중음성 유방암 3기 말 전조 증상들은 이 정도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동네 유방외과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